초등 우리 집 아이의 글쓰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매일 똑같은 일기만 혹시 쓰고 있나요? 아니면 글쓰기 할 때 너무 싫어서 쓸 게 없어서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초등아이의 글쓰기에 대해 정말 중요한 글쓰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아이의 글쓰기가 주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는 왜 어려울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글쓰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생각을 하려면 뭔가 인풋이 있어야 하죠. 갑자기 생각이 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인풋에는 어떤 것이 있죠? 맞습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어요. 직접 경험은 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또 직접 경험해서 느껴보는 것이고, 간접 경험은 누군가의 삶을 대신 듣거나 또는 읽거나 또는 대신 아이가 알아보거나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은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이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이야기들이 입력되어져야 합니다. 간접 경험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당연히 독서죠. 그래서 독서가 늘 먼저고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것이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들어가야 당연히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글쓰기는 독서보다 아이들이 훨씬 어려워하는데 왜 그럴까요? 독서는 글자만 알면 읽을 줄 알고 누구나 또 다시 가능하고, 그리고 능동적 읽기를 하지 않아도 수동적으로도 읽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글쓰기는 능동적이죠. 누가 불러주는 걸 대신 쓸 수는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머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독서 역시 스스로 생각하는 능동적인 읽기를 해야 하는데, 독서는 사실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건성건성해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글쓰기는 실체가 있어야 하고 눈에 두드러집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 말고 여러분은 글쓰기를 좋아하시나요? 하루에 우리가 쓰는 글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SNS 글쓰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어른이 되고 나니까 별로 글쓰기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말은 많이 하는데 글은 사실 거의 안 쓰기도 해요. 글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서 안 쓰면 점점 못 쓰게 되고, 또한 글 실력도 내가 이렇게까지 못 썼나 할 정도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아이들의 글쓰기를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수준과 목표를 가지고 쓰게 하면 될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글쓰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와 모습으로 나뉩니다. 바로 논리적인 글쓰기와 문학적인 글쓰기가 그것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글쓰기 형태는 대부분 논리적인 글쓰기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문학적인 글쓰기는 시, 수필, 소설 같은 글쓰기인데 문학작가의 글쓰기로도 불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따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써나가진 않죠. 물론 일기를 시처럼 형식을 맞춰서 쓰기도 하고, 종종 이제 문학적인 글쓰기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써내야 되는 글쓰기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글쓰기, 아이가 초등학교 쓰는 건 물론이고, 나아가서 대학의 논문이나 아니면 에세이,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 쓰는 글쓰기들, 이 모든 것들은 논리적인 글쓰기로 기결이 되고, 또 이것만 좀 잘 써도 웬만큼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문학적 글쓰기는 사실 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나태주 시인의 글을 보거나 아니면 한강 작가의 글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다행인 것은 우리는 문학적 글쓰기를 아이에게 열심히 가르치거나 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 글쓰기가 사실 훨씬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좀 남다른 재능을 가진 친구들, 그런 분들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여전히 글 잘 쓰는 능력은 점점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글쓰기 능력은 단순히 성적을 위한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 수단이자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게 해서 원하는 것을 잘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초등에서 글쓰기를 어느 정도 해야 하나 하면
사실 답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독서의 목표가 다르듯이 글쓰기의 목표도 각각 다 다릅니다. 다만 초등 6학년 정도가 되었을 때 적어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충분히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자기소개서 정도를 좀 가볍게 써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학교에서 주제 토론을 할 때 잘 정리된 내용으로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초등에서 수행평가는 글쓰기가 아주 부각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중등, 고등부터는 계속 이제 아웃풋을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쓰기를 좀 잘하면 여러모로 시간 절약도 되고 그리고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글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대부분은 그 초등의 글쓰기는 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래서 특히 주제 일기를 중심으로 많은 글을 좀 써보게 하면 아이가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연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을 읽고 책을 읽은 것에 대한 독후 활동을 적는 형태로 하면 좋습니다. 그 새로운 생각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그 독서로 계속 인풋을 하면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를 하고 그걸 다시 아웃풋 형태인 글쓰기로 꺼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글을 쓰지는 못해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편씩 정도만 제대로 쓰게 해도 초등 6학년쯤에는 엄청 발전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글쓰기가 어려우니까 초등 저학년에는 거의 안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고학년이 돼서 쓰기 싫던 글쓰기가 더 잘 되지 않습니다. 초등 1학년에 3줄 정도 쓰는 연습을 하고 또 2학년에는 6줄, 초등학교 5학년에는 한 바닥 정도를 쓰고 이렇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조금씩 늘려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그 형태로 봤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일기에서 독서로 그 다음에 논설문, 설명문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확장시켜야 합니다. 제가 아이에게 직접 이제 글쓰기를 시켜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은 글쓰기는 정말 대단한 힘을 지녔구나 라는 것입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사고 확장은 물론이고 아이의 생활이 상당히 안정되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그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이 스스로도 글쓰기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학습적인 도움은 물론 덤입니다. 글을 잘 쓰는 아이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게 돼요. 글로 머리로 일단 생각했던 것들을 먼저 한 번 다 써내기 때문에 말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모든 부분은 학습과도 연계가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쓰기 중요성이 조금씩 커져 나갑니다. 학습 활동에 자신감이 붙고 칭찬도 많이 받게 되고 친구들로부터도 좀 부러움을 받게 되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학업 성적도 높습니다. 탄탄히 아래부터 좀 이렇게 밟아 나가되 글쓰기를 너무 두려워하게 하지 말고 좀 아이 입장에서는 만만하게 보이는 수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글쓰기를 바로 하기 싫어한다면 좋아하는 책의 필사로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또 책도 싫다 그러면 몇 문장만 써도 되는 그런 학습서로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간단한 포스트잇을 이용한 메모지나 아니면 매일 조금씩 노트를 하는 그런 일기장에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일단 글쓰기는 쓰기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써야지 늘고 습관처럼 자꾸 써야 쉬워집니다. 초등의 글이 좀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진짜 보물과도 같거든요. 학년에 맞는 또 경험에 맞는 맑고 순수한 글들이라서 어쨌든 아이들이 어떤 글이라도 써내기만 하면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글쓰기가 좀 싫어지지 않게 습관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